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박사과정 임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실 내부 스터디로서 XAI 방법론인 캠과 그라드캠에 대해서 다룬 방법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캠과 그라드캠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전 분야에서 대표적인 XAI 방법론으로 대표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이미지 내에 어떤 부분을 보고 해당 모델이 분류를 수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 캠, 그리고 그라드 캠, 그리고 결론으로 이어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입니다. 해당 논문을 한 줄로 설명하면 CNN에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활용해서 싱글 포워드 패스만으로 클래스별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리전을 로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다시 재조명함으로써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 단순히 정규화하는 수단뿐만이 아니라 로컬라이저블 딥 리프레젠테이션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의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다 보면 이 방법론 자체보다는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 어떻게 XAI 혹은 이 이미지 내에서 어떤 영역이 디스크리네이티브한지 보여주는 부분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방법론 설명에 앞서 먼저 모티베이션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항상 그렇듯 해당 논문에서도 기존의 방법론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CNN이 놀라운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했을 때 이러한 능력들이 상실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CNN의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 능력을 활용하고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 단순히 정규화하는 역할을 넘어서 약간의 수정만으로 최종 레이어까지 로컬라이제이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은 무엇이냐? 사실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은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단순하면서 직관적인 방법론이기 때문에 모두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 마지막 CNN의 출력이 2048 by 7 by 7의 쉐입을 가진다고 하면 이 7 by 7에 해당하는 값들을 평균을 내어서 2048 쉐입의 벡터로 만들어주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파라미터 수를 줄이고 정규화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는 이 글로벌 맥스 풀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균을 내는 대신 맥스 값을 사용함으로써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결과 형태는 두 방법 동일하지만 주요한 차이점은 에버리지 풀링은 객체의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지만 이 맥스 풀링은 가장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부분에만 집중한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에버리지 풀링은 해당 피처맵의 모든 영역의 값을 반영하지만 맥스 풀링은 하나의 값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객체의 중요한 영역이 모두 반영되는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해당 논문에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범주에서 방법론을 이해해 보면 먼저 CNN의 마지막 레이어에서 입력 이미지의 피처 맵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피처 맵을 이용을 해서 해당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측한 클래스에 대해서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이 웨이트, 가중치들을 이용해서 그 가중치와 그리고 마지막에 글로벌 피처맵 간의 이 마지막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수행하기 전 피처맵과 가중합을 통해서 최종적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클래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기존의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수행하기 전에 피처 맵들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가중치가 높았는지 그것을 웨이트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클래스를 예측하는데 필요가 없는 부분을 죽임으로써 뚜렷하게 보여주는 결과인 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만드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수식적으로 풀어서 보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먼저 피처 맵을 추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커널 K라 하면은 이 피처 맵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수행을 한 다음 이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스 컨피던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예측한 클래스에 대해서 웨이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웨이트와 이 피처맵 간의 가중합을 해줌으로써 최종적인 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이 피처맵 FK는 필터 K가 관찰한 시각적 패턴이 해당 위치에 존재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커널마다 해당 이미지에서 탐지하고자 하는 혹은 포착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나 특징이 다 다르다고 하면 이 FK는 그 커널이 포착한 해당 이미지에서 그 특징이 존재하고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이 클래스를 예측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은 클래스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해당 이미지에 어느 정도 영역에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정량화를 하고 이를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는 뭐 대부분 많이 알다시피 해당 이미지에서 어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도 이제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실험과 같은 경우에는 이 캠이 분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평가 모델로서는 알렉스넷과 VGG넷, 구글넷을 사용을 하고 있고 기존 네트워크의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제거한 뒤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구조 수정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고 학습 데이터로서는 ISVRC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1000개 클래스로 분류를 하는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Weekly Supervised Object Localization입니다.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수준의 라벨만을 이용을 해서 객체를 정확하게 로컬라이즈하는 태스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그먼테이션 정리하면 이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뭐 마스크나 그러한 영역에 타겟 없이 단순히 라벨만을 이용해서 그 객체를 로컬라이즈하는 태스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 맵으로서 입력 이미지에 대한 캠을 생성을 하고 있고 캠의 최대값의 20% 이상인 픽셀만 이 로컬라이제이션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구성 요소 중 가장 큰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생성을 하고 이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감싸는 바운딩 박스를 생성을 해서 최종적인 로컬라이제이션 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정답이다 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예측한 상위 n개 클래스 중 하나가 실제 클래스와 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클래스에 대해 생성된 바운딩 박스 중 하나가 실제 바운딩 박스와 IOU가 0.5 이상인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험 결과는 이제 어큐러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 테이블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FC 레이어를 제거해도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네트워크는 분류 성능을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제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유사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에서 구글넷의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맥스 플링과 에버리지 플링의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에버리지 플링이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객체 범위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 평균 플링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결과로 구글넷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과 캠을 통해서 생성된 이 로컬라이제이션 맵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영역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고 다른 방법론 대비 더 나은 로컬라이제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Fine Grained Recognition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른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한 클래스에서도 좀 파인그레인드한 특징도 잘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피처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파인그레인드 리커그니션 태스크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글넷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이 생성한 캠은 객체의 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박스만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방법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캠에서는 이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을 재적용하면서 해당 방법이 단순히 정규화하는 수단이 아닌 다양한 작업에서 적용 가능한 로컬라이저블 딥 리프레젠테이션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NN에서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을 활용해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리전을 로컬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마지막 CNN의 피처맵과 예측 클래스의 웨이트를 이용해서 예측 클래스의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이미지 영역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캠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는 그라드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라드캠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캠에서는 그 캠이라는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개념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하면 그라드캠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할 수 있는지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라드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캠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캠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아키텍처에 국한이 되고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아키텍처,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에 국한되어서 그리고 의존되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를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이 그라드캠의 방법론에서는 그라디언트 정보를 바탕으로 마지막 CNN의 피처를 분석을 해서 이 중요한 이미지 영역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맵인 이 그라드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논문의 모티베이션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오늘 좀 설명드릴 이 그라드캠과는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XAI에서 이 XAI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투명성과 설명 능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LLM이나 인공지능이 조금 더 현실 생활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저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가지고 와 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모티베이션으로 들어오면 어쨌든 좋은 시각적 설명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 해당 네트워크가 어떤 예측을 했을 때 그 예측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한 좋은 시각적 설명은 높은 클래스 구별력과 그리고 선명한 이미지 표현을 갖춰야 한다는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세밀한 시각화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클래스 판별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와 H 같은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시각화임에도 불구하고 시각화 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으로써 클래스 판별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캠 같은 경우에는 특정 CNN 아키텍처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캠은 이미지 캡셔닝이나 VQA와 같은 작업에는 부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작업에서는 일반적인 네트워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분류 정확도가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를 변경한 뒤에 추가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어찌 보면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그라드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절차는 기존의 캠과 동일합니다. 클래스를 예측하고 예측한 클래스에 대해서 웨이트를 계산하고 웨이트와 피처맵 간의 가중합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로컬라이제이션 맵을 만들게 됩니다. 다만 이 캠과 다른 부분은 예측한 클래스에 대해서 웨이트를 계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캠 같은 경우에는 예측 클래스의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웨이트를 사용하는 반면 그라드 캠은 예측 스코어와 그리고 피처맵 간의 그라디언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 맵의 각 유닛별 기울기를 전역 평균 풀링해서 임포턴스 웨이트를 구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피처 맵이 클래스 C에 주는 영향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임포턴스 웨이트와 피처 맵을 곱하여 합산하여 로컬라이제이션 맵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렐루를 적용을 해가지고 예측 클래스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영역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거는 그라드 캠이 결국 캠의 일반화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캠의 절차를 이제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전역 풀링한 피처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측한 클래스와 피처 맵에 대해서 클래스를 미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쓸 수 있고, 이를 풀어서 보면 이와 같습니다. A가 이제 피처 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를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음과 같이 importance weight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풀이를 하게 되면 캠은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고, 이는 결국에는 그라드 캠과 동일한 형태의 수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라드 캠은 캠의 일반화된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이 그라드캠에 한 가지를 더해가지고 가이디드 그라드캠이라는 방법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라드캠이 이미지에서 클래스를 식별할 부분을 로컬라이즈는 할 수 있지만 파인그레인드한 디테일을 강조하는 능력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이디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얻은 로컬라이제이션 맵과 결합을 해서 가지고 최종적인 이 가이디드 그라드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그라드캠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해서 본 논문에서는 어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캠과 비슷한 방식으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세그먼테이션을 통해서 이 로컬라이제이션의 능력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 결과로는 그라드캠의 시각화가 적절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하는지를 평가 및 확인하기 위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미지와 그라드캠의 결과에 대해서 사용자가 직접 평가를 하고 그것을 비교를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첫 번째 컬럼의 결과는 그라드캠의 결과를 보고 사람이 판단한 결과의 정확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실험 결과 가이디드 그라드캠이 기존 방법론 대비 더 나은 클래스 판별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예측 설명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결과입니다. 시각화 결과와 예측된 객책 카테고리를 제시한 뒤에 54명의 이 작업자들이 두 모델에 대한 신뢰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스넷과 VGG16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분류 성능은 VGG16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화 결과 역시도 VGG16이 더 좋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러한 부분이 평가자들 역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그라드캠을 사용을 했을 때
VDG16의 결과가 더 나은 결과를 작업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 시각화 방법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faithfulness, 충실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실제로 학습한 동작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오클루전 맵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클루전 맵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일부를 패치로 가린 다음에 예측을 하고, 그 일부 원래 정상 이미지로 예측했을 때 변화하는 정도를 측정한 다음에 이를 모든 이미지 영역에 대해서 수행을 한 뒤 그를 맵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클루전 맵의 결과인데, 결과적으로 이 오클루전 맵은 모델이 예측에 사용한 실제 중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라스캠은 이 오클루즈 맵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면서 이전 방법보다 모델에 더 충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보여드릴 건데, 어찌 보면 이제 실험적으로 단순히 그라드캠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가 입력 이미지의 클래스를 예측할 때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단순히 시각화하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페일러 모드, 그러니까 무엇으로 실패를 했는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이디드 그라드 캠의 결과를 통해서 해당 네트워크가 해당 이미지에서 어떤 영역을 보고 어떤 클래스로 예측했는지를 비교를 함으로써 왜 실패했는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드버서리얼 노이즈에 대한 효과입니다. 어드버서리얼 같은 경우에는 입력 이미지에 알기 어려운 미세한 변형을 추가해서 네트워크가 잘못 분리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혹은 그런 이미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험 결과 모델은 잘못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드캠은 정확히 로컬라이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Identifying Bias in Dataset으로 일종의 편향된 결과를 직접적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요소입니다. 만약에 편향된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모델은 성별, 인종, 나이 등의 고정관념의 편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라드캠을 통해서 이러한 편향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일반화 능력을 가진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와 간호사 이진 분류를 하도록 이제 했을 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의사들은 남성인 경우가 아무래도 대다수이고,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대다수인 이제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이 모델은 그런 간호사나 의사의 특징이 아닌 성별로서 혹은 성별을 판별할 수 있는 이 헤어스타일 등으로서 그 클래스를 분류하게 되고, 이 경우에 만약에 남성 간호사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 혹은 여성 의사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 잘못된 예측을 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편향을 방지하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그라드캠의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미지 캡셔닝에서도 이러한 그라드캠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라드캠 역시 이 VLL 태스크에서도 적용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부분인데, 캡션이 주어졌을 때 마지막 피처맵, CNN의 피처맵에 대해 로그 확률의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이를 이용해서 그라드캠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드캠을 통해서 해당 캡션에 있는 요소들을 이미지에서 로컬라이즈 할 수 있고, 반면에 캡션에 나타나지 않는 이 우먼 같은 경우에는 로컬라이즈 하지 않음으로써 이 그라드캠은 캡션에 대해서 식별 가능하게 로컬라이즈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텍스트가 아닌 개별 워드에서도 그라드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VQA 같은 경우에는 VQA 모델은 시각적 및 텍스트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라드캠을 통해서 조금 더 직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 그라드캠 같은 경우에 먼저 캠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을 재조명하면서 해당 방법이 단순히 정교화하는 수단이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작업에 적용 가능한 로컬라이저블 딥 리프레젠테이션을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에서 이 GAP를 활용을 해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리전을 로컬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은 이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을 활용해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리전을 로컬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캠을 제안을 하고 있고, 이 그라드 캠 같은 경우에는 이 캠 같은 경우가 특정 아키텍처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추가 학습이 요구되는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그라디언트를 활용하는 그라드 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클래스의 그라디언트를 웨이트로 활용해서 캠을 생성하는 그라드 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라드 캠을 통해서 단순히 로컬라이즈 뿐만이 아니라 애드버서리얼이나 혹은 바이어스 혹은 캡셔닝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